나이 들수록 마음속에 걱정거리가 자꾸 늘어나지요. 자식 걱정, 건강 걱정, 노후 자금 걱정, 혹시라도 내가 남에게 폐 끼치지 않을까 하는 걱정까지. 머리로는 걱정에서 달라지는 건 없다는 걸 알면서도 밤이 깊어지면 이상하게 생각이 더 많아집니다. 이럴 때 우리를 조금 다른 자리로 옮겨 앉혀주는 것이 오래된 책 속 한 줄의 말입니다. 오늘은 수천 년 동안 사람들의 삶을 지켜보며 다듬어진 지혜, 탈무드에서 건져 올린 이야기를 빌려 인생 후반전을 어떻게 가볍고 당당하게 걸어갈 수 있을지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탈무드는 누군가의 멋진 명언집이라기보다 수없이 흔들리고 실패했던 사람들의 삶이 겹겹이 쌓여 만들어진 이야기 창고에 가깝습니다. 그 안에는 돈 버는 비법도, 자식 교육에 관한 조언도, 인간관계에 대한 통찰도 뒤섞여 있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야기는 많지만 중심은 단순합니다. 사람이 사람답게 살기 위해 무엇을 붙잡고 무엇을 놓아야 하는가? 인생 후반전을 시작한 우리에게 꼭 필요한 질문이지요. 어쩌면 지금의 당신은 이런 마음이실지도 모릅니다. 평생 열심히 살고 안 아끼고 버틴 것 같은데 남은 건 왜 이렇게 불안뿐일까? 자식들 잘 되라고 애쓰며 살아왔는데 정작 내 마음은 왜 이렇게 허전할까? 돈도 사람도 건강도 다 중요하다는데 이제라도 뭘 중심에 둬야 할지 모르겠다. 탈무드는 이 질문들에 대해 현란한 해답을 주지는 않습니다. 대신 아주 조용하고 단순한 이야기들을 들려줍니다. 그리고 묻습니다. 당신은 지금 무엇을 위해 자기 마음을 써버리고 있습니까? 어느 마을에 자그마한 빵집을 하는 노인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의 빵집은 언제 가도 줄이 길었지만 정작 노인의 주머니는 늘 가벼웠습니다.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돈이 없어 보이는 아이가 오면 그는 자주 덤을 얹어주었고 어르신이 오면 오늘은 제가 드릴게요라며 값을 받지 않을 때도 많았기 때문입니다. 주변 사람들은 입을 모아 말했습니다. 저래서야 남는 게 있을까? 저렇게 장사하면 손해만 보지. 어느 날 마을에 큰 홍수가 나서 사람들의 집과 가게가 많이 망가졌습니다. 그때 빵집 노인의 가게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빵을 굽는 오븐이 망가지고 가게 안은 물에 잠겼습니다. 사람들은 생각했습니다. 아, 저 집은 이제 끝이구나. 하지만 며칠 뒤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각자 집에 있던 남는 밀가루, 설탕, 달걀을 들고 하나씩 빵집으로 가져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아저씨, 빵 덕분에 우리 아이가 컸어요. 이 정도는 당연히 도와드려야죠. 어르신에게 공짜로 드리던 빵, 제가 다 기억합니다. 이번엔 우리가 보탤 차례예요. 그렇게 마을 사람들의 손을 타고 모인 재료로 노인의 빵집은 다시 문을 열 수 있었습니다. 언뜻 보면 손해를 보던 장사였는데 그 손해가 위기의 순간에 노인을 살려낸 것입니다. 탈무드는 이런 이야기를 통해 한 가지를 묻습니다. 당신이 지금 손해라고 생각하는 것이 정말 손해일까요? 아니면 아직 때가 안 되어 돌아오지 않았을 뿐일까요? 우리는 평생 손해보지 않으려고 애쓰며 살아왔습니다. 직장에서는 늘 손해보지 않게 계산해야 했고, 친척들 사이에서도 호구되지 않으려고 마음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인생 후반전에 들어서면 계산이 조금 달라져야 합니다. 더 많이 가지는 것보다 더 가볍게 잠드는 것이 중요해지기 때문입니다. 탈무드식 지혜는 이렇게 말합니다. 남는 장사는 결국 사람이 남는 장사다. 돈이 남는 것 같아도 사람이 떠나면 결국 손해이고 오늘 조금 손해본 것 같아도 마음이 남고 관계가 남으면 사실은 크게 이긴 것이라는 뜻입니다. 당신의 삶을 돌이켜보면 떠올려지는 얼굴들이 있을 겁니다.
내가 도와줬지만 돌아오지 않았던 사람들. 끝까지 나를 책임져준 고마운 사람들. 그리고 나도 모르게 상처 주고 떠나보낸 사람들까지. 이 중에 지금의 당신을 조용히 지켜주는 힘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탈무드가 말하는 진짜 이익은 결국 마지막에 내 곁에 남아있는 얼굴들입니다. 돈에 대한 이야기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탈무드에는 흔히 이런 말이 등장합니다. 돈은 물과 같다. 고여있으면 썩고 흘러야 살린다. 우리는 젊을 때 돈을 모으는 게 살아가는 일의 중심이라고 믿었습니다. 아끼고 모으는 것이 미덕이던 시절도 있었지요. 하지만 나이 들어 인생 후반전에 들어서면 질문이 바뀝니다. 이제 이 돈을 어디로 흘려보내야 내 삶과 누군가의 삶을 함께 살릴 수 있을까? 여기서 중요한 것은 금액이 아닙니다. 큰 돈을 기부하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내 마음이 깃든 방향을 바꾸는 일입니다. 자식에게, 손주에게, 또 나보다 더 어려운 누군가에게, 혹은 오랫동안 고생한 내 자신에게, 내가 모아온 돈이 흘러가는 길을 조금만 바꾸어도 마음의 표정이 달라집니다. 어떤 노부부가 있었습니다. 이 부부는 평생 아끼고 또 아끼며 살았습니다. 가구 하나 바꾸는 것조차 아까워하며 여행 한 번 제대로 못 가고 나중에를 입에 달고 살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갑자기 큰 병으로 쓰러졌습니다. 수술은 잘 끝났지만 회복하는 동안 남편은 계속해서 한숨을 쉬었습니다. 당신 왜 이렇게 한숨을 쉬어요? 살아난 것만으로도 감사한 일인데? 아내의 말에 남편은 조용히 이렇게 답했습니다. 아까워서가 아니야. 너무 아끼느라 그동안 우리 둘이 제대로 웃어본 날이 얼마나 되는지 생각하니까 그게 제일 아까워. 탈무드는 이렇게 묻는 것 같습니다. 당신은 무엇을 위해 아껴왔습니까? 그리고 지금 무엇을 위해 써야 하겠습니까? 돈은 물론 중요합니다. 하지만 인생 후반전의 돈은 나를 움켜쥐게 만드는 끈이 아니라 나와 누군가를 부드럽게 이어주는 다리가 되어야 합니다. 한번 마음속으로 이렇게 물어보셔도 좋겠습니다. 지금 내 통장에 있는 돈 일부를 나와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가장 잘 쓰는 방법은 무엇일까? 그 질문이 떠오르는 순간부터 돈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삶을 움직이는 따뜻한 에너지로 변하기 시작합니다. 자식에 대한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탈무드는 자녀에게 물려줄 가장 큰 유산은 재산이 아니라 생각하는 법이라고 말합니다. 어릴 때부터 질문하는 법을 배우고 스스로 답을 찾아보도록 자라난 아이는 세상이 아무리 변해도 결국 자기 길을 찾아갑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좋은 부모가 되기 위해 때로는 너무 많은 답을 대신 내리며 살아오지 않았나요?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하지 마라, 이게 너한테 좋은 거다. 사실은 사랑이라서 한 말들이었지만 그 사랑이 때로는 자식을 옥죄는 줄이 되기도 했습니다. 인생 후반전에 들어선 우리에게 탈무드는 조용히 이렇게 권합니다. 이제는 답을 주는 사람이 아니라 질문을 함께 고민해주는 사람으로 옮겨가라. 잘 잘라놓은 정답을 쥐어주는 대신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내 마음은 지금 어디에 있니? 이런 질문을 던져주는 어른. 자식이 힘들다고 할 때 당장 해결책을 들이밀기보다 이렇게 말해줄 수 있는 어른 말입니다. 그래, 정말 많이 힘들겠다. 너는 어떻게 하고 싶은데? 너 마음이 제일 중요하니까 내 생각을 먼저 얘기해 볼래? 우리 세대는 이런 질문을 거의 받아보지 못하고 자랐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누군가 우리에게 당신은 어떻게 하고 싶으세요? 라고 물으면 순간 말문이 막히곤 합니다. 평생 해야 하는 일에 맞추어 움직이느라 내가 진짜 원하는 마음은 뒤로 밀려났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우리가
그 질문을 다음 세대에게 건네줄 차례입니다. 내가 받지 못했던 방식의 이해와 지지를 내가 먼저 건네보는 것. 그것이 탈무드가 말하는 지혜로운 유산입니다. 관계에 대해서도 탈무드는 아주 현실적인 태도를 보여줍니다. 모든 사람에게 사랑받을 수 없다는 것, 그 사실을 인정하는 데서 편안함이 시작된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평생 좋은 사람으로 보이기 위해 애써 왔습니다. 상처를 받아도 괜찮다고 웃어 넘기고, 서운한 일이 있어도 속으로 사귀고, 때로는 내 삶을 내어주면서까지 남의 기대를 맞추려 했습니다. 하지만 인생 후반전에는 이 질문이 필요합니다. 내가 지켜야 할 관계와 이제는 조용히 놓아야 할 관계는 무엇일까? 탈무드는 이걸 아주 단순하게 정리합니다. 나를 더 나은 사람으로 이끌어주는 관계, 내 안의 선함을 깨우는 관계는 붙잡고 내 마음을 계속해서 작아지게 만드는 관계는 아무리 늦어도 언젠가는 내려놓으라. 물론 말처럼 쉽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내려놓는다고 해서 미워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그저 마음의 거리를 조금 멀리 두겠다는 결심, 더 이상 그 사람의 말에 내 하루를 맡기지 않겠다는 다짐이면 충분합니다. 관계를 정리한다는 것은 결국 내 마음의 자리를 다시 배치하는 일입니다. 내가 나를 대접하는 만큼 남들도 나를 대접하기 시작한다는 것이지요. 탈무드는 또 고난에 대해서도 독특한 시선을 가집니다. 고난을 미화하지 않으면서도 거기서 배울 수 있는 것을 끝까지 붙잡으라고 말합니다. 넘어졌다면 거기서 무엇이 나를 넘어뜨렸는지 보고 일어나라. 나이 들어서 겪는 병, 상실, 관계의 단절, 경제적 어려움, 이 모든 것들은 분명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하지만 그것들이 전부 끝은 아닙니다. 때로는 내 삶을 완전히 새로 정리하라는 조용한 신호일 수도 있습니다. 혹시 지금 이런 생각이 드실지도 모릅니다. 나는 이제 뭘 새로 시작하기에는 너무 늦은 나이가 아니냐? 하지만 탈무드의 시각은 다릅니다. 사람이 하나의 생각을 바꾸는 데에는 나이가 필요 없다. 몸은 늙어도 마음은 오늘 새로 시작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누군가는 70이 넘어서 글을 쓰기 시작했고, 누군가는 60이 넘어 그림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는 늦은 나이에 비로소 싫다는 말을 해보기 시작했고, 또 누군가는 평생 쌓아둔 원망을 내려놓는 연습을 시작했습니다. 이 모든 것은 다 새로운 시작입니다. 큰 돈을 벌지 않아도, 세상이 알아주지 않아도, 내 마음이 조금 더 자유로워지는 방향으로 한 걸음 옮겼다면 탈무드는 그것을 인생 최고의 성취 중 하나로 인정해 줄 것입니다. 이제 당신의 현재를 조용히 돌아보고 싶습니다. 혹시 오늘도 잠들기 전에 이런 생각을 반복하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그때 조금만 더 참았으면, 조금만 덜 줬으면, 덜 희생했으면 내 인생은 왜 늘 이런 식일까? 하지만 탈무드는 이렇게 되묻습니다. 정말 그게 전부 손해였을까? 그때 당신이 보여준 선택이 누군가의 마음을 살려낸 적은 없었을까? 당신이 했던 양보, 당신이 대신 짊어졌던 무게, 당신이 기꺼이 흘려보냈던 눈물들, 그것들이 모두 헛된 것이었다면 지금 당신 주변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따뜻한 눈으로 당신을 떠올리지는 않을 것입니다. 당신의 삶은 이미 누군가의 마음에 빵집 노인의 빵처럼 작은 빛으로 남아있을지도 모릅니다. 이제 필요한 것은 남은 날들을 어떻게 정리해 나갈지에 대한 조용한 결심입니다. 탈무드식으로 정리해보면 인생 후반전의 방향은 대략 이렇습니다. 돈에 대해서는 더 모으는 삶에서 더 잘 쓰는 삶으로, 관계에 대해서는 모두에게 좋은 사람에서 소수와 깊이 연결된 사람으로, 자식에 대해서는 대신 결정해주는 부모에서 질문을 들어주는 어른으로, 나 자신에 대해서는
평생 미뤄왔던 사람에서 이제라도 정성껏 대접해줄 사람으로 이 네 가지만 천천히 옮겨가도 우리의 삶은 꽤 많이 달라질 것입니다. 큰 결심을 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오늘 할 수 있는 건 오늘의 마음에서 조금만 방향을 틀어보는 일입니다. 예를 들어 이런 것들입니다. 오늘은 자식에게 훈수 대신 진심으로 너 마음은 어떠냐고 물어보기. 고마운 사람에게 그때 정말 고마웠다고 늦은 인사를 한번 남겨보기. 너무 오래 참아온 관계라면 거리를 조금 두어보겠다고 마음속에서 허락해주기. 나 자신에게 오늘 하루도 참 잘 버텼다고 말하며 작은 선물 하나를 허락해주기. 탈무드는 인생을 거창한 한 방으로 바꾸라고 가르치지 않습니다. 대신 아주 작은 선택들을 조금씩 다른 방향으로 돌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작은 선택이 쌓여 나중에 돌아보면 완전히 다른 사람처럼 서 있게 만든다고 말이지요. 오늘 이 말을 들으시는 당신은 이미 인생의 많은 장을 지나오셨습니다. 누군가의 부모로, 배우자로, 자식으로, 일터의 동료로 살아오며 수없이 웃고 울고 화내고 후회하며 여기까지 오셨습니다. 이제 남은 장들은 누구의 기대가 아니라 당신의 마음이 편안해지는 방향으로 채워도 됩니다. 조금은 나를 위해, 조금은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조금은 아직 만나지 못한 누군가를 위해. 당신이 살아온 세월을 탈무드의 한 문장으로 바꾼다면 어쩌면 이런 말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손해본 것 같은 순간까지도 사실은 나와 누군가를 살리기 위해 쓰여진 시간이었다. 오늘 밤 눈을 감으시기 전에 마음속으로 이렇게만 중얼거려 보셔도 좋겠습니다. 이제부터의 내 인생은 조금 손해보는 것 같아도 마음이 남는 선택을 하겠습니다. 돈은 흘려보내되 그 안에 내 따뜻함을 함께 담겠습니다. 내 곁에 남은 사람들을 소중히 돌보되 나 자신도 함께 챙기겠습니다. 그 다짐 하나면 충분합니다. 탈무드의 모든 이야기를 다 외우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 지혜가 향하는 방향만 마음에 담으면 됩니다. 오늘도 참 잘 버티셨습니다. 이제는 조금 덜 걱정하고 조금 더 가벼운 마음으로 당신의 내일을 맞이하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당신의 긴 세월이 헛되지 않았다는 것, 그 자체가 이미 가장 큰 지혜이자 자녀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가장 깊은 탈무드입니다.